안녕하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지난주에 첫눈이 내리면서 전국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이어 들려왔죠. 특히 지난주에 강원도 원주에서는 무려 53대가 연쇄 추돌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전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연쇄 추돌 사고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잘 파악해 보면 어느 정도 블랙아이스 사고에 대해서 미리 좀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블랙아이스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사고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사고 사례를 보시면서 이 사고, 블랙아이스 사고 안에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고는 지난 11월 27일에 강원도 원주 만종교차로에서 발생했던 53중 추돌 사고인데요. MBC 뉴스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이 멈춰선 차량을 보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추돌을 피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미끄러지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자 이번엔 뒤따르던 차가 추돌합니다. 예, 뉴스 보도를 보니까 이 만종교차로라는 곳이 고가도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했던 시간대가 오후 5시 50분쯤 퇴근 시간대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사고는 경기도 시흥에서 지난 11월 30일에 발생했던 사고인데 구중추돌 사고였거든요. 한번 보시죠. SBS 뉴스로 보겠습니다. 도로 위 멈춰선 차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 둔대 고가차도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해 12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 사고 역시도 만종교차로처럼 고가도로였고요. 그리고 발생했던 시간대가 새벽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구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12명이 다친 사고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실 사고는 지난 12월 2일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사고인데 12월 2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했던 14중 추돌 사고입니다. 영상은 JTBC 뉴스로 보겠습니다. 동트지 않은 새벽 비상등을 켠 차들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급하게 속도를 줄여보지만 사고를 피하기 늦었습니다. 차가 휘청하는 사이 뒤따르던 차량이 먼저 미끄러져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사이 2차 사고에 이어 3차 사고가 곧바로 이어지며 도로 위에 있던 운전자들은 놀라 도망쳤고 중앙 분리대 쪽에 서 있던 한 남성은 부딪혀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도 안성의 한 국도에서 벌어진 14중 추돌 사고 장면입니다. 네, 2차, 3차 사고로까지 이어지면서 14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한 명이 사망했고요. 자, 이 사고가 발생했던 곳은 경기도 안성시 두교교라고 해서 다리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던 시각은 새벽 6시쯤이었어요. 자, 공통적인 특징 좀 발견해 보셨나요? 이 사고의 공통적인 특징? 일단 장소적인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원주에서 발생했던 53중 추돌 사고하고 그리고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했던 9중 추돌 사고는 둘 다 고가도로였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안성에서 발생했던 14중 추돌 사고는 두교교라고 해가지고 다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실 이곳들이 다 대표적인 결빙 취약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표적인 결빙 취약 구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산모퉁이, 응달진 곳 등이 대표적인 결빙 취약 구간이고요. 특히 교량이나 고가차도에서 겨울철에 빙판기 사고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교량이나 고가차도는 지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열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다른 곳보다 더 쉽게 얼어붙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교량 고가도로 지날 때는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시간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완주에서 발생했던 53중 추돌 사고는 퇴근 시간대 발생했고 나머지 2개 사고는 새벽 시간대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이것도 이 공통적인 특징 안에 들어있는 시간대인 거예요. 저희 공단에서 최근 5년간 시간대별 결빙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자, 그래프 중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구간이 바로 보이시죠? 한눈에 보이시죠?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자,
자, 출근 시간대였고요. 출근 시간대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시간대 중에서 제일 높은 데는 오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퇴근 시간대였어요. 근데 보시면 퇴근 시간대보다 출근 시간대가 더 압도적으로 사고 비율은 훨씬 높죠. 그거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기온이 강화하면서 낮에 녹았던 노면의 습기, 물기 등이 이게 이제 얼어붙으면서 새벽 시간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주의하실 결빙 교통사고 구간들 바로 일단 터널, 지하차도, 다리 위, 다리 밑도 마찬가지 응달진 곳이니까 그리고 도로에 구부러진 곳, 산모퉁이 이런 데 조심하시고 시간대로는 출근 시간대, 새벽 시간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눈으로 잘 식별이 안 돼요. 너무 얼음막이 얇아서 아스팔트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자,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수칙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결빙 취약 구간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자, 악천 후에 감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뭐 스노우 타이어 장착, 스노우 체인 장착 물론 도움은 되지만 과속하면 뭐 무용지물이에요. 감속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 근데 이거 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 많이 계시죠. 감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감속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는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나와 있어요. 최고 속도의 20%까지 줄여야 되는 경우는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젖어 있기만 해도 20% 줄여야 돼요. 그리고 눈이 2cm 미만 쌓였을 때도 20% 감속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속도의 절반, 50%까지 줄여야 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는 절반 줄여야 돼요. 이거 언제 따지느냐? 결국 사고 났을 때 그대로 규정에 의해서 따져요. 규정 속도에 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속 규정에 준해서 따지기 때문에 감속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났다면 그만큼 운전자 책임이 더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감속이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악천후 때, 도로 상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안전거리 평소보다 넉넉히 유지하셔야 되죠. 이 결빙된 곳에서 빙판길에서 제동거리가 4배 정도 이상 증가한다는 4배 이상 증가한다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눈이나 빙판길일 때는 안전거리 훨씬 넉넉하게 유지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급조작, 급브레이크, 급물입니다. 당황해서 갑자기 브레이크 확 밟으면은 빙판길에서는 더 차가 미끄러지고 헛돌죠. 자, 브레이크 한 번에 쭉 밟지 마시고 이런 빙판길에서는 차가 미끄러진 다음에 펌핑 브레이크라고 해서 탁탁탁탁 짧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훨씬 제동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사실 풋브레이크보다는 엔진 브레이크가 더 빙판길에서는 효과적인 제동 방법입니다. 엔진 브레이크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평소에 안 쓰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는 기어 변속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탁탁 내리시면 이게 엔진의 성능을 좀 강제적으로 힘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풋브레이크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블랙아이스 사고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고 사고 예방 수칙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나는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사실 사고를 키웁니다. 기상 상태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원칙을 지키는, 그 원칙 중에 가장 기본 중 기본이 감속이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교통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